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있죠.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월 300만원씩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당주 ETF에 돈을 이 정도 넣어놓으면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만약 젊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40대가 넘어가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제는 수익률보단 월급같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매년 수익률이 10%, 20%라고 해도 정작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그 숫자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언젠간 끊겨도 생활은 계속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인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노동보단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죠. 부동산 임대든 사업이든 채권이든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일반인이 소액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배당주 투자인데,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과 배당주의 기본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배당이라는 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통신사, 코카콜라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번 돈을 새로운 사업에 쏟기보단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경향이 있죠. 즉 이미 충분히 성장해서 회사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게 더 효율적인 단계에 온 기업들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지주사들이나 통신사들이 대표적인데, 반면에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한참 성장 중인 기업들은 돈을 벌자마자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재투자하느라 배당을 거의 안 주거나 아주 적게 줍니다. 그래서 배당주라는 건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배당주 ETF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배당주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게 배당주 ETF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ETF인 슈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슈드는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해온 기업들 중에서 재무가 건전하고 시가총액이 큰 100개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ETF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7밖에 안 하는 슈드를 사면 코카콜라, 로키드 마틴, 버라이즌 같은 미국의 우량 배당주 100개를 한꺼번에 사는 효과가 나죠. 귀찮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배당 잘 주는 100개 기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셈입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컨셉의 고배당 ETF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추려서 담고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대금을 충족하는 종목들로 유동성을 확보한 월배당 ETF가 있죠. 보통 이런 ETF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와 SK텔레콤 같은 통신주,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연 4%대 배당 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고, 4%를 12개월로 쪼개서 매달 월급처럼 배당금이 나오도록 한 구조예요. 그리고 매년 5월과 11월에 지수 정기 변경을 통해서 배당 매력이 떨어진 종목들은 빼고 새로운 고배당주로 교체해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도 자동으로 해줘서 편하죠. 참고로 한국에서는 월배당 ETF가 2022년 중반 처음 출시된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100개가 넘는 상품이 나왔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순자산 규모가 올해 초 기준으로 21조 원을 돌파했을 만큼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같은 수익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개별 배당주를 직접 사모으지 않고 ETF를 묶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같은 글로벌 배당주는 한 주당 가격이 비싸서 개인이 여러 종목들을 직접 사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ETF 한 주는 겨우 몇만 원 수준이라서 작은 돈으로도 수십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목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 운용사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고 부채가 적은 우량 기업들을 지수 규칙에 따라서 알아서 골라 담죠. 만약 포트폴리오에 문제 있는 기업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빼고 새 종목을 넣어주는데, 개별 주식을 직접 관리하려면 일일이 재무제표와 매일 뉴스를 챙겨야 되지만 ETF를 사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 일부 개별 기업들은 배당을 분기마다 주거나 1년에 한두 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월배당 ETF의 경우에는 매달 배당금이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죠. 이쯤 들으면 월배당 ETF가 완벽해 보이지만,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 100% 완벽한 상품은 없기 때문에 배당 ETF에 투자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인데요. 아무리 ETF가 알아서 종목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어떤 ETF인지에 따라서 미래의 투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배당률이나 배당 성장률은 꼭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배당률이 뭐냐면 현재 주가 대비 연간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현금 수익률이
수익률이 몇 %인가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만원인 주식이 1년에 5천원을 배당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은행 예금에 비유하면 예금 10만원을 넣어뒀더니 1년에 5천원 이자가 나오는 셈이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말 그대로 배당금이 얼마나 성장하는지입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매년 얼마나 늘려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과거 5년, 10년치 배당금 데이터를 보고 평균적으로 몇 %씩 증가했나 이런 걸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배당 수익률이 5%로 높은 편이지만 지난 5년간 배당이 거의 제자리라면 배당 성장률이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 배당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현재 배당률이 어떤지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해왔는지 체크해보고 월배당 ETF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국내 ETF 중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종목입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약 10% 정도 수준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고 배당률도 대략 4%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입니다. 배당률은 4%가 넘고 금융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조건 배당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구성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 규모는 어떻고 그리고 운용 보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체크하기엔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중적인 월배당 ETF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해당되니까 이 중에서 맞는 거 골라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투자 지식이 있고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ETF가 좋을 수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기준에선 대박까진 아니라도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 ETF입니다. 그리고 해외 월배당 ETF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슈드가 있죠. 슈드는 월배당은 아니지만 배당률이 대략 3에서 4% 정도로 꾸준히 나오는 편이고요. 배당 성장률도 나쁘지 않은 ETF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슈드 말고도 또 인기가 많은 건 JEPI라는 ETF가 있습니다. 배당이 7.4%로 꽤 높은 수준이지만 배당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건 JP모건이 운용하는 대표 월배당 ETF인데 S&P 500 대형주에다가 옵션 프리미엄을 넣어서 꾸준한 우상향보단 하락장 방어용이나 진짜 현금 흐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건 JEPQ라는 ETF입니다. 이것도 배당 수익률이 9.5%가 넘어가는 고배당 ETF인데요. 아직 출시가 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10%가 넘어가죠. JEPQ는요, 나스닥 100 기반 월배당 ETF인데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지수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품이에요. 만약에 나스닥 성장주 랠리가 예상될 때 JEPQ를 담아두면 성장률과 배당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죠.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건 VYM이라는 ETF입니다. 배당률은 2%대로 낮고 월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이지만 차트를 보면 오랜 기간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성장 배당형 ETF죠. 보통 배당률이 높을수록 리스크에 조금 더 노출이 되고 변동이 심하다고 보면 되고요. 배당률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주가 변동폭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월배당 ETF의 장점은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담아서 분산 투자 효과를 얻고 운용사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니까 편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매달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에겐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죠. 게다가 ETF는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이 배당을 줄이거나 주가가 폭락하더라도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에어백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리스크를 확실히 줄이는 배당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배당 ETF가 만능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단점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세금 문제입니다. 국내 상장 ETF가 지급하는 배당 소득에는 15.4%의 세율이 원천 징수가 됩니다. 매달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먼저 떼이고 나서 나머지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그때그때 잘려나가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4% 수익률의 월배당 ETF라면 세금 떼고 실질적으로는 3.4%가 남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 IRP 계좌 같은 세금 혜택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 ETF를 보유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그 안에서 생긴 배당 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가 되거나 나중에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거든요. 물론 노후 자금 대비용이 아니라 단기간 투자를 하신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ISA 계좌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ISA 계좌는 3년까지 의무 가입 기간이라 출금이 안 되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55세 이후로 출금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장기 성장성의 한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당 ETF에 담긴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성장이 한풀 꺾인 대신에 돈을 이미 잘 벌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들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상승폭은
수익률은 성장주 위주의 ETF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대, 30대처럼 자산을 빨리 불려야 되는 시기에는 포트폴리오 전부를 배당주로 채우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전략일 수도 있죠. 젊을 때부터 배당주에 올인하면, 이거를 축구로 비유하자면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수비 위주로만 플레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점수를 1점도 못 냈는데 골대를 지키기만 하면 결국 이길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젊을 때부터 배당 수익만 쫓는 투자는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버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을 만큼 돈을 잘 벌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어쨌든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매달 생활비로 쓸 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매달 세전 금액으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싶다면 연간 1200만 원의 배당 소득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TF들이 평균 배당 수익률이 4% 정도라고 가정하면요, 대략 3억 원의 투자 원금이 있어야 1년에 1200만 원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월 200만 원을 원하면 약 6억 원이 필요하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9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세전 금액이라서 여기에 15.4% 배당 소득세를 떼게 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1200만 원 배당이면 세금 약 185만 원을 떼고 실수령으로 약 1015만 원, 이걸 한 달로 나누게 되면요, 84만 원 정도가 매달 통장에 꽂힙니다. 연 2400만 원 배당 소득이라면 세후 약 2030만 원, 한 달에 169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제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배당이나 이자 합산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더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 될 수가 있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배당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은퇴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결국 세전 기준이 아니라 세후 기준으로 월 얼마를 받고 싶은지부터 계산해보고 목표를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5% 수익률이어도 막상 세금 떼고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체감 수익률은 그것보다 더 낮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대비용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라면 ISA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ISA 계좌 안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 배당소득이 비과세거나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요, 배당금이 쌓이더라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을 때 3에서 5% 정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니까 세금 측면에서 보면 훨씬 유리하죠. 어쨌든 이런 세금 혜택 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배당으로 매달 세후 300만 원씩 받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요? 배당소득세랑 금융종합과세, 건보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략 20%에서 23% 정도, 이 정도 세금이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11억 5천에서 12억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배당 4%짜리 ETF가 아니라 연배당 3%라고 감안하고 다시 계산해보면요, 최소 15억에서 17억 사이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단순하게 배당만 볼 게 아니라 세금이 붙기 시작하면 필요한 금액이 엄청 불어나기 때문에 은퇴 자금 목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요, 세금 혜택 계좌를 잘 쓰면 좋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그런 계좌들은요, 국내 상장 ETF로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사실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게 바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는 건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타이거 미국 S&P 배당 귀족,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라이즈 미국 S&P 배당킹 같은 게 있습니다. 모두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해서 ISA나 연금 계좌에서도요, 미국 배당주에 투자가 가능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죠. 어쨌든 배당주 투자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가 변동도 적으면서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저도 일단 포괄적으로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자산 파킹을 할 때 일부분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이런 배당주에 넣어 놓을 생각이라서, 나중에 월 현금 흐름 목표가 얼마인지 생각해두고 거기에 맞는 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미리 계산해 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매달 50만원씩 모으면 나중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이 없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필요한 금액과 내가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보고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달 필요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역산하는 게 올바른 순서죠. 만약에 아직 20대, 30대라면 굳이 배당주에 올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소득이 정점인 시기인 40대를 지나서 50대, 60대를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 벌어놨던 자산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기죠. 그 중에서도 그나마 리스크가 없이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월배당 ETF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산을 모아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은행에 적금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맨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공부해 가셔야 돼요. 정부도 가족도 친구도 내가 돈이 없다고 아무도 내 인생 책임 안 져주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